이번 히든 페이스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리메이크 작품이기도 하고 예고편의 반전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모든 리메이크 영화들은 다 그렇죠. 전 작품, 원작과 어떤 차이를 둬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감독들은 한단 말이지. 일단 원작과의 차이를 안팎으로 만듭니다. 이야기의 큰 맥락은 같은데 디테일과 설정이 달라졌고요. 달라지면서 메시지도 바뀌게 되죠.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요, 2011년에 개봉한 히든 페이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스페인 콜롬비아 합작 영화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국기로는 콜롬비아 영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자, 어느 날 성진, 송승헌 씨라고 할게요. 자, 송승헌의 약혼녀, 수연, 조여정 씨, 조여정이 사라집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송승헌은 첼리스트 조여정이 빠진 자리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고 땜빵을 소개받는데 그게 바로 조여정의 후배인 미주 박지연 씨입니다. 강도란 박지연에게 송승헌이 끌리기 시작해. 아유, 아내도 없겠다. 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첼리스트 빈자리에 박지연을 받아들이고요. 비슷한 점에 서로 끌리게 된 두 사람이 결국 일을 치르고 맙니다. 야스를 하게 되는 거지. 한편 3개월 전 조여정은 송승헌을 구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빚을 못 받지만 자신과 약혼을 선언한 후에 점점 날개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여정은 부잣집이었거든. 그런데 송승헌이 자꾸 엇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야, 내 남편 될 사람 한번 홍군형 한번 내줘야겠다. 그래서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집안에 밀실이 있는데 그 밀실 안에 들어가서 그를 관찰하기로 한 거죠. 내가 없을 때 얼마나 슬픈지 한번 느껴봐. 이런 거죠. 그런데 밀실에 들어가서 갇혀버리게 됩니다.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송승헌과 박지연이 야스하는 걸 지켜보게 되는데 과연 조여정과 박지연은 무슨 관계인 것인가? 과연 조여정은 밀실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들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를 다루는 게 히든 페이스 되겠습니다. 방금 댓글로 송승헌 몸 관리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었어. 뭐냐면은 송승헌 관리 몸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고 조각 같더라고. 나도 평생 한번 저렇게 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배우들. 아니, 공감대가 하나도 안 가. 아니, 얼굴도 공감이 안 가는데, 무슨 몸매들이, 남편들의 몸매들이 하나같이 다 조각 같아. 아니, 현실성이라고는 1도 없어. 다 아바타야, 다 아바타. 안 그래요? 나는 그거 너무 불만이야. 아니, 다들 샤워씬 있고 목욕신 있으면은 다들 몸을 만들어 와요, 배우들이. 난 정말 반대야. 이수근 씨, 얼마나 푸근해. 진짜 우리네 아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아니, 배우들은 도대체 뭔데 자꾸 이렇게 조각 같은 몸매들을 자꾸 하고 나와서 아내들을 자꾸 홀려요. 난 너무 반대입니다. 배우들 몸 좀 그만 만드세요. 너무 현실성 떨어져. 남편만의 불만. 아니요, 같이 본 건 아닌데, 그냥 모든 작품들의 남자들이 다들 몸이 좋으니까는 눈이 다들 높아지잖아. 내 옆에 있는 남자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자, 남편의 불평불만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이 아저씨 몸도 필요하다고 예전에 말함. 최민식의 몸이죠. 예. 감독은요, 김대우 감독님이시고요. 음란서생, 방자전, 인간중독. 자, 이 작품들을 보면 아실 수가 있죠. 대체로 드라마와 에로가 공존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란서생 방자전은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제가 이런 류의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영화가 음란서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근데 제가 인간중독을 안 봤네. 제가 의외로 이런 영화들을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방송을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각본은요, 노덕, 홍은미 작가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노덕 감독이라고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연애의 온도, 특종 양첸살인기 감독 각본하신 분이에요. 노덕 감독님이 이번에 각본에 참여하셨고요. 홍은미 작가는 동명이인일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일단 찾아봤는데
그대 이름은 장미 각본을 쓰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출연은요. 송승헌, 조여정, 박지연. 자, 러닝타임은 115분이고요. 1시간 55분 14초입니다. 2시간 정도가량인데 원작은 1시간 반 정도예요. 30분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은요. 이것도 좀 재밌어. 30분은 송승헌의 시점이고요. 30분은 조여정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15분은 박지연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15분은 송승헌의 추리, 송승헌과 박지연의 추리 과정이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20분, 마지막 20분이 해결 과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점마다 변화를 하는 거지. 각자의 욕망을 따로 뒀다는 점에서 재밌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작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원작도 남자의 시선, 여자의 시선에서 나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온 거죠. 자, 이 작품은요, 3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복수극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여러 복수의 형태가 남았는데, 첫 번째는 조여정이 송승헌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자신의 돈으로 송승헌을 구원해줬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위장 결혼까지 했는데, 송승헌이 자신의 위치를 헷갈린다고 생각하자 밀실에 들어가서 그가 슬퍼하는 걸 구경했죠. 네, 그래서 복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지연이 조여정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자,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고요. 둘이 사랑하고 있었죠. 둘은 연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조여정이 자신을 버리고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조여정이 밀실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밀실에서 꺼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송승헌을 뺏으려고 했죠. 그래서 복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조여정이 박지연에게 하는 복수입니다. 자,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을 밀실에서 풀어주지 않은 박지연을 밀실에서 사육시키게 되죠. 이제 거꾸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조여정 씨가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는 박지연 씨가 갇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성애가 있었죠. 원래 원작에는 없던 설정인데 이번에 생기게 됐고요. 조여정과 박지연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둘은 사랑을 했고요. 조여정이 남자 송승헌과 살자 박지연은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조여정을 밀실에 가두는 것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의 장면으로 봤을 때는 조여정이 복수에 성공해서 박지연을 밀실에 가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관점을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박지연이 원래 하고자 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여정과 한 집에 같이 살기를 실천하는 거죠. 원래 박지연이 조여정과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 근데 조여정이 아니야, 너랑 사는 거 아니야, 송승헌이랑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낀 거 아니야. 얘가 꿈꾸던 건 뭐였어요? 조여정과 한 집에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발을 묶은 장면이 나왔죠. 발을 묶고 조여정과 야스하는 장면으로 봐서는 아마도 박지연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발을 묶어놨던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조여정을 믿으니까. 결국 사랑을 쟁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조여정이 복수한 것처럼 보이는 게 첫 번째 생각.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박지연이 성공시킨 걸 수도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욕망에 계급하죠. 네. 영화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돈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뭐 기생충 닮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송승헌이 분식집 아들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조여정의 엄마가 오케스트라 단장에 엄청난 부의 소유자인 것도 그렇고, 그런 대사가 나오죠. 리조트가 5박에 3천만 원 한다고. 그거 엄마가 다 대줄 거라고. 걱정 말라고. 그런 대사가 나오고. 또 중간에 루악 커피였나? 커피를 먹고 그 싼 똥을 이제 비싸게 팔잖아요. 똥도 포장하면은 예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후반부에 조여정 엄마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조여정이 없으면 송승헌 너는 사실 나한테 무쓸모한 사람이다. 왜냐면 사위니까 받아들였던 거지. 사위가 아니면 너는 쓸모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여정이 밀실에 나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라운딩을 뛰러 가죠. 송승헌이. 결국 돈에 의해서 침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철저하게 파악했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돈의 시점으로 본다면 조효정은 하고 싶은 욕망을 모두 다 실천하고 마는 그런 인물처럼도 보입니다. 송승헌을 굴복시키고 싶었고 박지연과도 사랑을 이어가고 싶었으니 결국 두 가지 모두 이룬 셈이죠. 윈윈이죠. 윈윈. 여기서 다 윈윈인 거예요. 누구도 죽지 않았어. 누구도 실패하지 않았어. 송승헌은 돈이 필요하고 성공하고 싶었잖아. 그래서 조효정하고 결혼했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얘 윈이야. 조효정 겉보기에는 남편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도 같이 함께 살고 있고 박지연도 조효정하고 살고 싶었으니까 모두 다 윈윈인 거야. 크게 봐서는 조효정이 돈으로 굴복시킨 것처럼 보이죠.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숨겨진 방 그리고 밀실에서 엿본다는 측면에서 배드타임즈 엘 로얄에서 생긴 일을 떠올렸습니다. 크리스 햄스워스가 나오는 영화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은 에비게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에비게일은 제가 리뷰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비게일은 어떤 영화냐? 발레리노 소녀를 납치해가지고 돈을 좀 챙기려고 했는데 사실 그 소녀가 드라큘라의 딸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밀실 같은 곳이 나옵니다. 뭐 비슷한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배드타임즈. 요거는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B급 미스테리 코미디물 같은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많이 안 알려졌고 재밌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배드타임즈는 대충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호텔 방에 묶었어. 그러니까 미국 호텔은 이렇게 됐잖아. 1층으로 됐잖아요. 1층에 돼 있고 각 호실로 이렇게 들어간 형태잖아.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막 방향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딱 들어갔는데 모든 호텔방이 거울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다 보이는 거지. 근데 그 방 안에서 다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는 살인을 하고 있고 누구는 막 그걸 감추려고 하고 있고 뭐 시체를 파묻고 있고 막 그런 식이야. 코믹스런 내용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드타임즈 디즈니 플러스에 있습니다. 자, 저는 히든 페이스 어떻게 봤냐면요. 개인적으로는 원작승. 안 그래도 원작을 보고 갔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장에 못 가시는 분들, 안 보시는 분들은 넷플릭스로 간접 체험하실 수 있다. 자, 봤더니 예전에 OCN인가에서 본 적이 있던 것 같은 아는 작품이었어요. 이 원작은 밀실이라는 미스터리 요소에 야스와 관음 같은 야릇한 장면, 그리고 여자들의 질투가 판치는 진짜 딱 예전 성인들을 끌어모으는 OCN 정서와 가장 잘 어울리는 B급 영화이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영화였거든요. 의외로 B급 영화스러운데 군더더기가 없다 할까요? 그래서 1시간 30분 군더더기 없이 끝나는 그런 영화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영화는 비교군이 있어서 그런지 군데군데 좀 덕지덕지 살이 붙어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됐고요. 계급화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동성애 소재도 그렇고 이런 B급 정서에 굳이 고급화시키려 한다는 인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표현하면은 히든페이스 원작에 기생충을 끼얹으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할까요? 음란서생과 방자전에서 느꼈던 그 서스펜스와 발칙함은 없고요. 어설프게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따라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많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원작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끌리는 요소가 많이 부족했다. 자,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이번 히든페이스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리메이크 작품이기도 하고 예고편의 반전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무얼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모든 리메이크 영화들은 다 그렇죠. 전 작품, 원작과 어떤 차이를 둬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감독들은 한단 말이지. 무엇을 보여줄까? 그게 관건인데 일단 원작과의 차이를 안팎으로 만둡니다. 이야기의 큰 맥락은 같은데 디테일과 설정이 달라졌고요. 달라지면서 메시지도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원작과 크게 공유하고 있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질투, 배신 이런 감정들과 집안의 밀실이 있고요. 이 밀실은 밖에서 훔쳐볼 수 있다는 거. 자, 바뀐 설정들은 밀실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 두 여주인공의 관계, 압박해오는 대상이 원작은 경찰, 한국판은 여주인공 엄마라는 점이죠. 이렇게 디테일한 설정이 바뀌게 되면서 밀실에서 살아남기와 탈출기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원작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여자의 말로와 사랑을 쟁취하려고 여자의 질투를 그린 반면에 이번 작품은 결국 욕망의 절정에 다다른 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완전 달라. 자, 그래서 아쉬운 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영화는 무엇을 보여줬나? 원작에 비해서 무엇을 보여줬나? 사실 보고 나서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감독이 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명확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동성애를 넣고 계급화를 해냈는데 마무리를 보면은 승리를 얻은 조효정 혹은 박지연만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결국 가진 사람이 또 가진 이야기인 건데 그렇게까지 공감이 가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메시지가 될 수 있나? 뭐 그 정도의 느낌. 비꼬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생충은 보고 나서 생각해보게 되잖아. 근데 히든페이스는 계급화를 했어. 그래. 그러면 이 돈에 관련돼서 내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있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원작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 사실 이 영화는 원작을 전혀 모른 채 아니면 되도록 예고편도 보지 않은 채 제 리뷰도 보지 않는 채 영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작의 초반은 장르가 거의 미스테리 공포물이기 때문이에요. 슬퍼하는 남자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만난 여자가 있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상한 현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밀실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이 밀실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어요. 거울 뒤에 있다는 거를 귀신처럼 묘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구성 자체에 반전을 넣어놓은 거죠. 밀실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히든페이스는 홍보에서 밀실을 밝혀버립니다. 자, 포스터에서도 보면은 다 밝히고 있어. 아, 밀실 안에 있구나. 밀실 안에 있구나. 예고편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밀실을 밝힘으로써 관객이 가질 수 있는 재미, 그 반전을 삭제해버립니다. 일단은 재미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그냥 똑같다고 하면은 반전이 있는 원작은 이래. 반전이 없는 히든페이스는 그 지금 요번에 개봉한 영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재미가 나눠지는 거야. 반전을 숨겨놔야 되는데 반전이 다 드러나. 왜냐면 주인공을 조효정으로 해놨거든. 조효정으로 해놨으니까 이거를 까버린 거야. 난 이거 되게 이상했다고 생각해. 마케팅을 자, 어쨌든. 자, 몰랐더라도 연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타이틀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거울을 클로즈업 합니다. 여기 이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카메라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걸 신경 쓴 것 같아요. 리메이크작이다 보니까 원작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그래서 그냥 아예 까버린 듯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안 깠어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원작의 재밌는 점은 바로 밀실 살아남기와 탈출기라는 거예요. 밀실에서 버텨야 되는 주인공,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밖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발버둥 치는 점, 그리고 나중에는 밖과 소통하는 이 장면, 소통에는 성공하지만 각자의 욕망 때문에 밀실에서 꺼내주지 않는 점 등이 진짜 서스펜스 있게 그려지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야, 얘가 탈출할 수 있을까? 야, 드디어 소통이 가능해졌는데 과연 밖에 있는 애는 얘를 꺼내줄 수 있을까? 그 딜레마가 있는데 와, 어떻게 될 거지? 되게 궁금하단 말이야. 안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밖의 상황이 서스펜스가 생겨서 되게 재밌는 건데 이번 히든페이스는 안에 들어간 것도 셀프고요.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박지연이 또 알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밀실에서 꺼내주지 않는다는 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스펜스가 안 생겨요. 재미가 아까 여기서 반전이 없잖아. 여기는 밀실 안에 들어간 것도 공개돼. 그리고 그걸 알아. 또 계속 재미를 깎아먹는 거야. 여기 재미는 딱 그거거든요. 그 재미를 다 삭제해버려. 진짜 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엽기적인 그녀라는 작품에서 전지현 씨가 이뻐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와, 전지현 씨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장점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전지현 씨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야. 그 정도야. 그 정도의 재미 반감을 시켜버리는 거지. 스스로가. 자, 세 번째.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엄청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송승헌이 엄청 슬퍼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원작에서는 여친이 떠났고 그리고 실종되었고 경찰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하죠.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야. 막 거기 막 젖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또 이제 남자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애는 또 저 남자가 왜 울고 있지 이렇게 궁금해
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새로운 여자친구하고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 히든 페이스는 초반에 슬퍼하는 장면이 없어요. 담담해요. 그러니까 송승헌이 조효정을 그렇게까지 좋아한다는 설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조효정이 사라졌는데 슬퍼하지 않아. 물론 나중엔 나오죠. 나중엔 나오는데 초반에 아예 없다고. 초중반까지도 아예 안 나와. 막 조효정을 찾으려고 막 뭐 누구 연락을 한다든가 뭐 알아보려고 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 슬퍼한 장면이 없다고. 신고도 안 하고. 아니 조효정의 생사가 불분명한데 박지연 그러니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사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박지연과 합방을 해요. 이런 점이 저는 무리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캐릭터한테 우리가 이입할 시간을 안 줬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약혼녀가 당연히 아내가 사라지고 당연히 그러면 걱정되고 슬퍼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당연히 이게 맞는 건데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성애 코드도 무리수였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둘을 엮는다고 해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설명만 더 길어졌고요. 복잡해졌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둘을 엮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계를 막 설정하고 설명하고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지. 30분 정도가 더 늘어난 러닝타임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메시지가 창의적이거나 새로웠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사랑과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치정극, 막장 정도의 느낌을 준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초반부터 흥미를 끌지 못했고요. 미스터리로 끌어가는 원작에 비해 음악과 클래식 연주로 이끌어 나가거든요. 이건 취향 차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수는 있으나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좀 졸았어요. 음악만 나오면 졸았어. 음악이 딱 끝나면 딱 다시 또 음악이 또 나와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 음악과 이 드라마가 잘 어울려져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제가 음악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쇼팽의 그 음악들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드라마와 이게 잘 묻어났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이걸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지 사실 쇼팽의 음악과 히든페이스의 그 감정 그게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야. 음악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원작의 장점도 흡수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작할 때 어떤 심정으로 진행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었을 거 아니야. 감독만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걸 알지만 더 새로운 걸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리메이크라는 게 결국에는 리메이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물론 흥행 성적 별개로 완성도적인 면에서 원작을 능가하는 어떤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지 않는 이상 리메이크는 잘해봤자 또이또이라는 거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래도 원곡자를 못 따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정말 자기만의 해석이 막 정말 특이하고 창의적이고 막 새롭지 않는 이상 그 원곡자를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인 거예요. 근데 이번 작품은 변화를 시도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갔는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물론 시도는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이번 히든 패스를 딱 봤을 때 야했나? 야했나? 야한 느낌은 잘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거기서 좀 폭소를 터뜨렸어요. 뭐냐면은 그 발끝만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발끝을 고추 세워가지고 발끝만 나오는 장면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오바를 떨 필요가 있나? 예. 연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연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 장면을 잡아가지고 이게 뭔가 절정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박지현 씨가 중얼중얼거리거든요. 언니 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취했어요. 이거 계속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알고 있잖아. 원작을 봤으니까. 이 반대편에 조효정 씨가 있다는 걸.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구나를 알면서도, 야, 굳이 저렇게 약을 올려야 되나? 그런 거잖아. 나 네 남자랑 자고 있지롱, 메롱, 메롱.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성인이고 생각이 좀 있고 그러면은 그냥 둘이 흥분하고 정사를 나눈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골려먹을 수 있는데 나 흥분했어요. 나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 두 번째 여기 이 방에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설명을 계속해. 내가 볼 땐 이 감독은 진짜 변태다. 이런 것도 궁금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총 2장면이 나와요. 아니다. 3장면이 나와요. 아니다. 총 4장면이 나와요. 4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2개는 정말 노골적으로 아니다. 5장면이 나와요. 5장면이 나와요. 다시 정리할게. 총 5장면이 나와요. 3장면은 노골적이야. 3장면은 노골적이고 2장면은 정사씬. 하나는 목욕씬, 샤워씬이 있고 2개는 간접적인 건데 하나는 이제 속옷을 안 입고 찍은 거. 하나는 맨 마지막에 조효정 씨와 박준 씨의 어떤 근데 그거는 완전히 간접적. 예. 화면을 아예 보여주지 않고 느낌만 가져가는. 예.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막 웃었어요 저는. 오히려 웃었어.